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여러분,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연휴 때 큰일 있었죠? 뉴욕 증시가 폭락을 했습니다. 아펙을 앞두고서 시진핑이 먼저 히토를 통제하겠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열받아서 중국에 100% 관세 더 때리겠다. 미국 증시가 폭락했습니다. 근데 오늘 미국 증시 여러분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둘이 그러다가 다시 우리 그러지 말자. 중국이 불황 원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아펙을 앞두고서 기싸움이 치열한 것 같은데요. 나스닥 선물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제히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뉴욕 증시 얘기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다우존스부터 먼저 볼까요? 일봉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잘 모르겠죠. 주봉 보시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38,000원, 38,000에서 46,000까지, 47,000까지 다이렉트로 올랐습니다. 조종단 조정이 별로 없었죠. 뭐 크게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빠질 때가 한번 됐기 때문에 그런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한 걸로 보이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1번 보시면은요. 올라오면서 큰 운봉이 한 번도 난 적이 없죠. 보시면은 16,000부터 22,000까지 거의 조정 없이 올라왔습니다. 주봉으로 봐도 나오죠. 정말 예리하게 올라왔습니다. 무려 밑에서부터 6,000포인트가 올라오는 동안 조종단 조정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실 큰 운봉이 난 것도 아니죠. 그 다음에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일봉상으로 봐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큰 운봉이 난 적이 없죠. 작년 4월 때부터 저점 찍고 올라와서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쭉 당겼습니다. 이때가 한 4천 정도 되니까 지금 거의 한 80% 정도 올랐는데 큰 조정 없이 올랐죠. 조정 받을 때가 돼서 빠진 것 뿐입니다, 여러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주봉 보시면 나타나죠. 정말 많이 올랐다는 거. 거의 더블 가까이 올라오는 동안 조정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 있죠, 우리나라에. 울고 싶은 놈 뺨 때린다고. 그겁니다, 여러분. 글쎄요, 오늘 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급락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저는 매수 관점이라고 보는데요. 일단 수급적인 동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스닥 급락했던 거 진정되면서 선물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나 시진핑이나 충돌을 원하지 않겠죠. 한 번씩 기싸움을 했고 아펙에서 잘 해결이 될 거라고 보는데 일단 최근 기간 동향 보시면은요. 대단하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작년에 1,400만 주, 1,000만 주씩 팔았는데 이젠 1,900만 주 순매수를 합니다. 외국인의 매수는 여러분 단계가 있습니다. 4가지 단계인데요. 저가 매수, 구간 매수, 근저고가, 시장가, 매도, 고가 매도, 구간 매도, 근저고가 매도, 시장가 매도입니다. 지금 2단계 정도까지 왔습니다. 그동안 매수를 좀 강화해서 올렸죠. 외국인들은 일단 2단계 매수다. 이게 3단계나 4단계로 가게 되면 그때는 팔아야 됩니다.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죠. 근데 뉴욕 증시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만큼 중요한 게 하나 있죠. 공매도입니다. 꾸준히 공매도를 때렸습니다. 한 5천만 주 가까이 돼요. 근데 얘네들 때렸는데 계속 올라갑니다. 그럼 어떡하죠? 환매수를 해야 됩니다. 때리다가 쇼커버가 들어왔다는 얘기죠. 이게 스키즈로 바뀌면 그때는 팔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환매수를 하고 있어요. 외국인들은 매수 단계가 2단계까지 왔다는 거. 3, 4단계 가면 팔아야 됩니다. 공매도 세력들 때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안 되니까 쇼커버를 바꿨어요. 이게 3단계나 4단계로 가고 스키즈로 바뀌는 순간 여러분 이때는 매도 타이밍입니다. 근데 이 외국인의 매수 그 다음에 공매도 둘 다 중요한데 특히 외국인의 매수 왜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사면 올라간다는 인식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전부터 그랬어요. 비중이 51%, 발행 주식의 30% 리미트가 걸려있기 때문에 사실은 15%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 안 되죠? 왜? 바로 파생시장과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물 옵션, 롱에 걸었다, 올라가는 게 걸었다. 두 개 다 되죠, 선물 옵션은. 프로그램 매수를 유발시켜서 삼성전자를 끌어올립니다.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되죠? 이게 소스로 되면 이거는 당연히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겠죠. 삼전적으로. 지금은 이런 상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선물 시장, 파생 시장, 옵션 시장 여기와의 연계 때문에 외국인이 거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97년도에 선물 옵션 시장이 오픈된 이후에 외국인이 파생 시장을 완벽하게 장악을 했습니다. 파생 시장의 연동 때문에 삼성전자나 외국인이 사면 올라가고 파면 내려간다.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고 정설입니다. 팩트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97년 이후에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중간에 잔파동은 모르겠는데 대세 상승과 하락은 외국인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뭐가 제일 중요하느냐? 현물 매수 공매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아직 오픈이 안 된 선물 옵션 시장입니다. 여기 베이시스란 말이 나오죠? 2.13, 0.88 이론이 베이스보다 훨씬 높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파생 시장이 현물 시장보다 원래 앞서가게 돼 있습니다. CD금리 3개월이 반영되거든요. 그 차이가 뭐냐면 베이시스입니다. 베이시스가 플러스면 여러분 어떤 상황이냐? 콘탱고 상황, 정상적인 상황이죠. 만약에 파생 시장보다 현물 시장이 앞서가고 있다. 베이시스가 마이너스입니다. 이거는 백오데이션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거꾸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은 콘탱고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론이 베이스보다 시장 베이스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선물이 그만큼 많이 앞서가고 있다는 얘기죠. 현물이 부전히 쫓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프로그램 매수를 통해서.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순매수 포지션입니다. 외국인들의. 근데 여기 함정이 하나 있죠. 신규 매수 말고 9월 만기 때 롤오버된 물량이 있습니다. 물량이 그냥 넘긴 거죠. 왜 넘겼을까요? 방향이 한 곳으로 갈 거라고 봤기 때문에. 방향이 모호했으면 그때 다 정리했겠죠. 12월까지 연계해서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롱에다 걸었어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잘 들으세요 여러분. 파생, 합성, 누적 포지션입니다. 합성에는 옵션, 그 다음에 현물, 주식 선물 있죠? 주식 옵션 이런 게 다 포함됩니다. 이 포지션이 결정하게 됩니다. 어떤 거? 외국인의 현물 매수 단계, 그 다음에 공매도 세력들의 전략도 이게 결정하게 됩니다. 쇼커버인지 스퀴즈인지 다 결정하던 얘기죠. 일단 지금은 상승 추세입니다. 이게 둔해지거나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프로그램 매도로 바뀝니다. 매수가 급락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외국인들의 파생, 합성, 누적 포지션인데 파생 포지션이라고 할게요. 이거 추이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어디에도 공개가 안 됩니다. 9월 만기 물량과 롤오버된 물량과 신규 매수 물량을 합친 누적 포지션. 박 대표가 이거를 입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참석하는 주간 정보회의가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여의도에서 만나게 되는데 사모펀드 매니저, 마스터 PB, 애널리스트, 외국계 증권사, 운용사 직원들, 언론사 기자들 6개 그룹이 만나서 저희가 정보지도 만들고 그러는데 여기서 외국계 증권사 임원이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뭐를? 외국인의 파생, 합성, 누적 포지션. 이거를 저희가 리포트에 공개하고요. 텔레그램을 통해서도 매주 업데이트 해드릴 겁니다. 현재는 강하게 상승 추세입니다. 지난주도 저희가 만났는데 나스닥 폭락과 상관없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졌을 때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미국 시장은 급락을 했지만 여러분 이 파생 포지션 변화가 없습니다. 계속 증가 추세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하락이 마무리된다면 다시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계속 상승 추세. 그래서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도 2단계인데 조만간 3단계, 4단계로 갈 가능성이 있고 공매도 포지션, 쇼커버인데 스퀴즈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빠지면 당연히 매수로 대응하는 게 맞고 다시 급등이 나온 다음 파는 게 맞습니다. 박 대표가 이 타점을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10만 전자, 11만 전자, 12만 전자, 13만 전자 얘기 나오죠. 더 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이 어쩌면 올해 가장 마지막 매수 타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내용은 제가 리포트에 담았습니다. 파생 포지션에 따라 외국인 현물 포지션, 그 다음에 공매도 포지션, 대응 전략, 시나리오 타점을 제가 준비해놨습니다. 먼저 최근 이슈에 대한 분석, 그 다음에 차트적인 기술적인 부분, 세 번째 대응 전략 리포트, 단기, 중장기 대응 전략, 파생 포지션과 현물, 공매도 포지션에 따라 시나리오 타점을 분석해놨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여러 가지 이슈가 나왔는데 저희 쉬는 동안 악재가 나왔었죠. 미국 법원에서 삼성전자 통신 특허 침해 6천억 배상해라 소송이 걸렸습니다. 이 소송은요 여러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중간에 합의를 볼 수도 있어요. 6천억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이게 삼성전자 추세를 바꾸진 않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도 삼성전자 특허나 이런 거 관련 소송이 많이 걸렸었는데 끝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양쪽 변호사들이 워낙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중간에 합의를 통해 해결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거, 추세를 바꿀 악재는 아닌 거로 보고요. 그 다음에 영업실적 10조 돌파 전망이 난다. 왜 영업실적이 이렇게 좋아지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나중에 나올 얘기지만 AI가 발전하면서 AI 칩이 엄청난 속도로 발전합니다.
블랙렐, 루빈 이런 거 있죠? 그러면서 메모리 반도체, 리거시 반도체라 그러거든요. HBM과 메모리 반도체, 기존 반도체 시장도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폭발하면서 반도체 섹터의 슈퍼 사이클이 시작됐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셔도 알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는데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시면은요, 이게 월봉입니다. 주봉, 일봉입니다. 대세 상승을 하면서 가고 있어요.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거 2009년부터 차트입니다.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올라가는 이유가 설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블룸버그, 삼성전자 AI 덕분에 사상 최고치형에 간다. 11만원, 12만원 전자가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삼성전자. 블룸버그에서 말한 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AI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수요가. AI 칩도 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리거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HBM과 기존의 D램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반도체의 슈퍼 사이클이 시작됐다. 그래서 삼성전자, AMD 오픈 AI 동맹, 이거 얘기 들으셨죠? 최근에 삼성전자가 HBM3를 AMD에 납품합니다. AMD는 뭐를 만들죠? 이걸로 AI 가속기를 만듭니다. 여기 AI 가속기 안에 이게 HBM이 들어가거든요. 이거를 오픈 AI에 납품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AMD 오픈 AI로 이어지는 삼각 동맹, 이게 만들어집니다. AI 가속기는 어떤 거냐면요, 이겁니다. 이게 뭐냐? AI 칩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인데, 여러분, 머신러닝, 학습 기능을 담당합니다. 이거 안에 HBM이 들어가거든요. 삼성전자가 HBM3E, 엔비디아는 통과 못했지만 AMD에 납품합니다. 근데 AMD가 이거를 통해서 이 가속기를 만듭니다. 그래서 오픈 AI에 납품한다는 거죠. 이 재료가 터지면서 또 주가가 급등이 나왔죠. 그리고 반도체 겨울이 온다던 모건 스탠리가 스탠스를 바꿨습니다. 얘네가 가장 부정적인 애들이었는데 메모리 반도체 슈퍼 사이클, 이것 때문에 스탠스를 바꿨어요. 근데 제가 불안한 건 뭐냐면 가장 부정적이던 애들이 갑자기 무조건 매수해라, 이거 별로 좋은 사인 아닙니다. 고점 신호가 될 수 있어요. 마침 그때 미국이 급락을 했죠. 그리고 엔비디아 HBM3 공급 가시와 삼성전자가 기술적 돌파구를 만들었습니다. 끊임없이 문제가 됐던 로직다의 발열 문제 해결은 했습니다. 남은 건 뭐죠? 수율입니다. 불량품이 얼마나 적게 나오느냐. 하이닉스가 80%입니다. 10개 중에 2개만 불량품이라는 겁니다. 수율이 높아야죠. 수율이 낮으면 불량품이 많이 나오고 그럼 실적이 악화됩니다. 이 수율, 이게 콜 테스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HBM4, 기존의 HBM3랑 완전히 다른 스타일로 만들어지는 거죠. 새로운 세대, 6세대 HBM입니다. 그래서 HBM4를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만들고 있는데 상황이 역전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삼성전자가 선점해야 되겠죠. 물론 하이닉스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파운드리, 애플의 이미지 센서, 이게 대단한 게 소니가 독점하던 거거든요. 수십 년 동안. 삼성이 이걸 뚫었습니다. 시장도 엄청나게 커지고 있죠. 그리고 테슬라 잭팟 23조 AI 가속기, 아까 제가 가속기 보여드렸죠. 근데 AMD와 달리 테슬라의 AI 가속기는 최첨단 AI6에 들어갑니다. 여기 뭐가 들어갈까요? 3가 아닙니다. 여기 4가 들어가요. 일론 머스크가 그래서 작년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미리 노티스를 했습니다. 먼저 콜테스트 통과하면 납품하게 해주겠다. 삼성이 테슬라에 23조 수주를 했습니다. 받았어요. 중요한 건 뭐죠? 이것까지 수주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복합 수주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역시 가장 중요한 건 HBM입니다. 3E와 4 콜테스트 통과하고 납품을 해야 되겠죠. 엔비디아와 테슬라에.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먼저 삼성전자 소송 문제가 걸리긴 했는데 이거는 뭐 합의를 볼 거라 예상됩니다. 6천억. 두 번째, 삼성전자 3분기 실적, 3, 4분기 실적, 2, 4분기가 바닥했다는 얘기 나오죠. 어닝 서프라이즈 예상되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 AI 시대, AI 칩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메모리 반도체, 리거시 반도체 수요도 폭발했다. 슈퍼 사이클. 그래서 모건 스탠리가 가장 부정적이던 애들인데 매수로 스탠스를 바꿨다는 거, 이거는 좀 리스크 요인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엔비디아, HBM3, 중요한 게 뭐다? 수율입니다. 그리고 HBM4, 이게 중요하죠. 누가 먼저 양산을 시작하느냐. 그리고 애플의 이미지 센서, 소니 독점을 뚫었고요.
역시 가장 중요한 건 AI 가속기 수주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HBM4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악재가 두 거였죠. 작년까지. 파운드리, 분사설, 구조조정 셧다운, 테슬라 수주와 애플 수주가 터졌고요. HBM 3와 4가 있는데 수율 문제 두 개 다 퀄 테스트 통과해서 엔비디아와 테슬라에 납품해야 된다는 거. 실적은 그러니까 결국은 HBM이 모든 걸 쥐고 있습니다. 3와 4, 3, 4분기 실적, 4, 4분기 실적.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현재 주가를 보시면은요. 삼성전자 얘도 많이 올랐죠. 사실은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5만원부터 7만원까지보다 살짝 쉬었다 땡길 때, 그러니까 단계가 바뀌었다는 거죠. 여기는 외국인 매수 단계가 1단계였는데 2단계로 바뀌었습니다. 당연히 공매도 세력들도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때리다가 안 되니까 쇼커버가 나온 거죠. 그리고 주봉을 보잖아요. 이게 원형 바닥이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이 원형 바닥은 원래 올라올 때 이 직전 고점 부분 있죠? 여기서 많이 흔듭니다. 근데 흔드는 적이 전혀 없죠. 어떻게 됐습니까? 장대 양봉이 5개 나오면서 그냥 올랐습니다. 원형 바닥은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잠복기. 나중에 차트가 어떻게 되느냐? 기간이 길면 나중에 플랫해지면서 이렇게 급등이 나오게 됩니다. 그건 맞는데 이 상승이 문제라는 얘기죠. 급하게 올랐습니다. 사실 외국인들은 1단계에서 2단계로 바뀐 지가 얼마 안 됩니다. 문제는 뭐죠? 물론 개인이 산 것도 있지만 공매도 세력들이 때리다가 최근에 스키즈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숏 스키즈는 여러분 주가를 왜곡시킵니다. 에코프로 보시면 여러분 주봉상에서 예전에 급등 나왔다 급락 나온 적 있죠. 여기 흔적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랬냐면 기관하고 회원들이 공매도를 하다가 숏 커버 스키즈가 나왔습니다. 시장가로 산 거죠. 300% 올랐다 급락해버립니다. 이런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숏 스키즈 때문에. 삼성전자도 최근에 숏 커버에서 스키즈로 좀 바뀌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정 시점에서 찍고 빠졌다 갈 가능성이 크다. 이번 하락이 만약에 매수 기회라면 여기서 무조건 매수해야 됩니다. 이 타이밍에. 아니면 짧은 조정을 마치고 다시 간다? 그 고점에서 한번 팔아야 됩니다. 여러분. 공매도가 깊게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월봉입니다. 이 박스가 만들어지죠. 이 구간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큰 박스입니다. 그죠? 5만원부터 9만원까지. 근데 문제는 뭐죠? 진짜 오랫동안 매집을 했는데 여기서 이번에 올라간 게 크죠. 올해 상승률. 박스로 뚫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주식은 여러분 이 매집하는 기간이 길어지잖아요. 수익률은 따라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4년에서 5년 매집했는데 지금 밑에서 한 100% 정도 올랐나요? 대충? 100% 아직 안 되죠. 80%, 90%. 더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올해 상승률이죠. 아까 주봉에도 나타나죠. 이겁니다. 조정 없이 너무 예리하게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너무 깊이 개입됐기 때문에 숏 스키즈 찍고 빠졌다 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하락이 매수 타점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고 짧은 조정을 마치든 다시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공매 세력들, 그 다음에 매집 세력들.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파생, 합성, 누적 포지션. 여기에 따라 외국인의 매수 포지션도 결정이 되고 공매도 세력들의 포지션도 결정이 됩니다. 이거에 따라 박 대표가 대응 전략 리포트를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단기적으로 매수 타점이 나올지 박 대표가 만든 삼성전자 대응 전략 자료입니다. 쭉 내리다 보면 나오죠? 파생, 합성, 누적 포지션. 시나리오, 타점, 매매 전략, 신호 포착하고 패턴을 분석하는 방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과연 외국인이 어느 단계인지, 공매도 세력들이 쇼커버인지 스키즈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3158에 8575 삼성하고 알라브레심 리포트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실시간 대응방 있습니다. 이렇게 시황, 속보, 이슈, 차트 분석, 매매 사인, 주식 교육도 시켜드립니다. 영상 구독하신 분들 승인 문자 보내시면 텔레그램 방에 입장시켜드리고요. 텔레그램 방과 종목 리포트 그리고 특히 이번 주 저점 매수 타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문자라도 타점을 공유해드리려고 그래요. 이번 주부터. 예전에 제가 보냈던 문자 샘플인데요. 010 3158에 8575 삼성으로 보내시면 타점을 문자로도 공유해드립니다. 세 가지 종목 리포트, 텔레그램방, 그 다음에 문자 신호. 그리고 여러분 시즌이 됐죠? 삼성전자도 신경 쓰셔야겠지만 배당주입니다. 장 빠졌을 때 들어가시면 더 좋죠.
시세 차익과 배당 차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 지난 25년 동안 배당 시즌 전후에서 두 가지를 다 먹을 수 있었던 종목들입니다. 이번 급락이 더할 날 없이 좋은 기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배너 있는 번호로 배당이라 보내시면 리포트를 보내드립니다. 삼성전자도 타점 잡으시고 배당주 무조건 배팅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기회에. 삼성전자 먼저 삼성R입니다. 파생 포지션에 따른 외국인들 공매 세력들 시나리오 타점이 들어가 있고요. 영상 구독하신 분들 승인 문자 보내시면 텔레그램 방에 입장시켜드리고 삼성이라 보내시면 문자 신호로 타점을 공유해드립니다. 모든 무료 서비스는 010-3158-8575 여기로 시청하시면 되고요. 자료가 안 들어온다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를 보내시면 요청하신 자료를 그쪽으로 보내드립니다. 영상 초반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뉴욕 증시 빠질 때가 돼서 빠진 것뿐이에요. 여러분 이거 주봉으로 봐야 돼요. 큰 음봉이 나온 다음에 항상 급등이 나오면서 올라갔습니다. 이번에 올라오면서 별로 조정 안 받았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은 정말로 많이 올랐습니다. 조정 안 받고. 그죠? 그 다음에 S&P 이것도 마찬가지고 반도체 보이십니까? 큰 조정 없이 그냥 올랐습니다. 빠질 때가 돼서 빠진 것뿐이고 이미 미국 시장은 반등이 시작됐습니다. 타점을 잡으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외국인들의 파생 합성 누적 포지션 이거에 따라 현물 매수도 결정이 되고 공매도도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리포트 안에 이런 급락이 나왔을 때 단기, 중장기 대응 전략 파생 포지션에 따른 현물과 공매도 포지션에 따른 대응 전략이 들어가 있고 시나리오 타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텔레그램 방에서 공유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문자로 삼성이라 보내시면 문자 신호로도 타점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서 삼성전자도 신경 쓰셔야 되겠지만 배당주 정말 이렇게 장 빠졌을 때 기회가 옵니다. 두 가지를 먹을 수 있는 기회. 시세 차익과 배당 차익. 더할 날 없이 좋은 기회죠. 두 가지를 먹을 수 있는 기회. 문자로 배당이라 보내시면 리포트를 보내드리고요. 박 대표가 참석하는 주간 정보회가 있다고 그랬죠. 파생 포지션 업데이트하는 사모펀드 매니저, 마스터 PB, 애널리스트, 외국계 증권사, 운용사 직원들, 언론사 기자들 저희가 정보질 하나 만든다 그랬습니다. A4 용지 한 장에서 2장 이거를 제가 공유해 드릴 건데 영상 끄고 중간에 나가신 분들은 못 듣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보신 분들만 문자로 정보라 보내시면 리포트를 보내드립니다. 매주 월요일 날 나갈 건데요. 분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A4 용지 한 장에서 2장 큰손의 움직임, 세력의 수급, 미공개 자료 그 다음에 민감한 이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언론, 미디어 어디에도 공개 안 된 내용들이에요. 정보라 보내시면 보내드립니다. 삼성은 삼성대로 매매하시고 삼성 리포트죠. 외국인들 파생 포지션 따른 공매도 그 다음에 현물 매수 포지션에 따른 대응 전략 시나리오 타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배당 시세 차익과 배당 차익 볼 수 있는 종목 배당이라 보내시면 되고요. 이번 주 저점 매수 타이밍입니다. 시세 차익과 배당 차익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정보는 여러분 선착순입니다. 왜 그런지는 아시죠? 세력의 수급, 세력들이 뭘 사는지 뭘 파는지, 큰 손들은 어떤 종목에 관심이 있는지, 그 다음에 미공개 자료, 민감한 이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착순 300명이고요. 매주 월요일날 아침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내시면 오늘 보내드립니다. 지난주에 정말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장 빠졌을 때 당장 매수해야 될 종목들 리스트가 들어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삼성전자 분봉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오늘 어떤가? 당연히 받을 조정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업데이트한 자료 말씀드렸죠. 파생 포지션에 변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무조건 매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리포트, 텔레그램, 시나리오, 타점 알려드리고요. 실시간 대응 가능합니다. 그리고 문자로 삼성 보내시면 타점도 공유해드립니다. 오늘 같은 날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될 서비스죠. 그리고 시세 차익과 배당 차익 이럴 때 삼성전자도 매수해야 되겠지만 3번과 4번에 배당 종목들 배당이라 보내시면 되고 정보는 말씀드린 대로 선착순입니다. 매주 월요일날 오전에 보내드립니다. 세력의 수급과 공개 안 된 민감한 재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박 대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